국제법 위반이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5개 조약들에 보면은 국가별 리포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2년 내지 5년 주기로 각 국가는 국가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차별과 여성차별과 관련되는 자기 국가의 이행 상태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아동권리 아동의 권리에 관해서 하고, 고문 방지에 관해서는 고문 방지에 관해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포트가 나왔을 때 주로 그 조약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사회 경제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면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고문방지위원회는 그 고문방지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각국의 선진국의 경우는 중국의 인권 인권 침해 사태,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카나다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5개 위원회에서 이미 전부 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인권 침해 사태에서 전부 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권 침해 국가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저거하고 지금 괜찮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국내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 넘어가는데, 그건 주기별로 또 다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전에 지적된 걸 또 다시 보고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약상의 그 위원회가 중국의 국가보고서를 검토할 때 그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야 됩니다. 정부 대표는 그걸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유엔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NGO들이 중국의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서 카운터 리포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한테 다 보내게 되면 그 위원들 그걸 가지고 중국 정부한테 추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단체들이 그냥 볼런티어 정식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문서로 해가지고 배포하고 위원들한테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국이 가입한 조약의 위반이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민조약 33조 1항의 위반인데, 또 그보다 더 강한 조약이 있습니다. 고문방지조약이 있습니다. 고문방지라는 건 노예 금지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제법 발전한 이후에 강행규범 중에 강행규범이죠. 중국도 거기 고문방지조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 가가지고 고문을 받는 그런 증언들이 있으면 그걸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씨를 배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강제 낙태를 시키고 그냥 영아로 태어나면 보는 앞에서 죽이는 이런 사회인데, 그쪽으로 그렇게 중국이 보낸다는 것은 소위 고문방지협약 위반 3조에 고문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문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고문방지 협정의 당사국은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난민 협약 33조 1항에서 이건 경제적 이주민이라 그렇게 어거지 쓴다 하더라도 고문방지 협약 3조에 의해서 더 절대 보내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약상의 그 의무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권에 있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안보리에서 하는 평화 파괴라든지 침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보리가 해가지고 바로 무력 제재가 들어가지만 인권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유엔에 설립할 때 세 개 목적 중에 안전보장, 그 다음에 경제협력, 그 다음에 인권인데 이 인권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급박한 경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다피 정권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공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옛날 우리들이 조약과에서 근무할 때는 상상도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 밀레니엄 유엔 총회에서 우리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해서 거기서 드래프트를 하는 작업을 카나다 외무성에다 미션을 줬습니다. 카나다 외무성이 사무국이 돼서 현인들, 그 문제 현인들 10명 정도 모아서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담에서 그 문서를 합의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면 R2P 이 인터넷에 들어 Responsibility to Protect입니다. R2P입니다. 과거 우리가 전통적인 국제법을 배웠을 때는 독일의 나치가 어떻게 하든지 빌헬름 2세가 어떻게 하든지 외국 국제사회는 내정 간섭을 하지만 sovereignty를 존중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셉트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05년 그 문서에 의한 R2P 컨셉트인데 그것은 sovereignty라는 것은 프리빌리지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갖는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sovereignty라는 것은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nationals입니다. 그 국가가 가다피처럼 그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하지 못할 때에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가다피 정권을 공습하게 한 거예요. 그 컨셉트에 따라서 96년에 하벨, 그 다음에 번데릭 노르웨이 총리, 위즐리는 노벨 평화상 단 세 분이 합쳐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도 이것은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야 된다. 처음부터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북한한테 차근차근 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만들자. 만약 그걸 안 들고 때렸을 때는 무력 사용하는 것도 그 다음 2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컨셉트가 변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동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지금 국제사회 인권에 관한 보호의 이 컨셉트가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중국이 안보리 이사하고 있대. 그러한 비난이,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하게 되면은 안보리 이사하게 됨으로써 도덕성을 상실하고 체면을 상실하고. 그래서 인권과 관련된 가장 좋은 방법은 네이밍 앤 쉐이밍입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중국이 탈북자 국적 없는 고아들 방치한다. 그 사람 그 원인이 생긴 이유는 그 생모를 북한으로 체포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중국한테 들어가고 불란 사람한테 가고 네덜란드 사람한테 가고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 만날 경우에 그걸 다 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네이밍 앤 쉐이밍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협약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협약 이외에 유엔 체제상 어떤 것들이 제가 쭉 썼는데요. 유엔 헌장의 경우는 55조에서 어떻게 인종이 든지 종교든지 언어든지 이러한 차별 없이 모든 인간한테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56조에서 모든 회원국들은 그것을 존중하기 위해서 유한계 협력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약속을 회원국은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어떻게 그런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냐 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천안함이 났을 때 외교적으로 가장 손해를 본다는 중국입니다. 도덕성을 잃었거든요. 반중국
연대가 생겼거든요. 중국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중국에 대해서 자꾸 체면 손상하는 도덕성을 이런 비난을 국제사회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 헌장상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엔 제가 그